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85회 전산세무 2급 실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5회 기출문제 들어와 있고요. 자, 해설은 공주전자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이 되겠죠. 자, 문제 1번의 1번. 7월 16일 당사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교육 전문가인 나전파를 초빙하여 제조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대가로 나전파에게 60만 원 중 원천징수 세액 19,8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에 지급하였다. 개정감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말이 있네요. 원래 교육훈련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교육훈련과 관련된 거니까. 자, 그런데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죠. 바로 입력할게요. 자, 7월 16일 차변의 수수료 비용, 이거요. 그리고 제조 부서였죠, 방금. 그러니까 5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해주세요. 금액은 60만 원. 원천징수 지급된 19,800원 예수금이란 부채로 처리하겠죠.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죠. 정리하면 차변에 수수료 비용 제조원가 60만 원, 대변에 예수금 19,800원, 보통예금 58만 200원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자, 8월 5일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주 SJH전자와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쉬운 문제네요.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 거죠. 바로 입력할게요. 8월 5일 차변에 선급금으로 처리하죠. 거래처 코드는 잡아야죠. 그래서 SJH전자 금액 500만 원이 되고 대변엔 보통예금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차변에 선급금 SJH전자 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되겠네요. 3번 당사의 대주주로 있는 이강인 씨는 본인이 5천만 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회사에 기증하였다. 시가 7천만 원이 상당히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이게 무상 취득이죠. 증여받은 경우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죠. 얘는 그것도 좀 물어봤네요. 여기서 뭐 3번이 가장 좀 난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입력해본 8월 11일 차변에 그래서 기계장치가 회사는 증가하는데 금액은 공정가치인 7천만 원이에요. 대변엔 자산수중이익이 되겠죠. 정리하면 차변에 기계장치 7천만 원, 대변에 자산수중이익 7천만 원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8월 17일 당사는 8월 10일에 미국에 있는 볼케이노의 제품 1000개를 개당 50달러의 외상으로 판매. 8월 17일 전액 외화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 외화 결제와 관련돼 있네요. 외화가 결제된 거니까 외환 차익 혹은 외환 차손이 발생하겠죠. 그럼 보통예금의 금액은 어떻게 나올 거냐 한번 볼게요. 보통예금의 금액은 50달러 곱하기 지금 현재 환율 8월 17일 환율 1,025가 되겠죠. 계산하면 5,125만 원 나오겠네요. 아, 이게 50달러 아니네요. 50달러고 1,000개니까 전체로 5만 달러가 됐네요. 그리고 1,025원 8월 17일 환율 보통예금은 5,125만 원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얘는 50달러 개당 그리고 1,000개 5만 달러죠. 그러니까 5만 달러 곱하기 얘는 거래일의 환율이었죠. 그래서 8월 10일 환율 1,000원 5천만 원 되겠네요. 그렇다면 환율이 오른 거니까 자산에서 외환 차익이 발생해요. 둘의 차익 125만 원이 발생하겠네요. 입력해 볼게요. 8월 10일, 17일 차변의 보통예금. 얘는 지금의 환율로 하는 거죠. 그래서 5만 달러 곱하기 1,025원에서 아까 말했듯이 5,125만 원이 나와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코드는 잡아야 되겠죠. 볼케이노. 얘는 5만 달러 곱하기 거래량률 1,000원에서 5천만 원 나오는 거죠. 대변이 비니까 외환 차익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차변에 보통예금 5,125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볼케이노 5천만 원, 대변의 외환 차익 125만 원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9월 30일) 당사의 토지 중 영업부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70만 원과 제조부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1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바로 입력해 볼게요. 9월 30일. 자, 차변에 영업부 관련된 재산세 세금가 공가인데 얘는 800번대 세금가 공가 금액은 70만 원이 되는 거고, 또 차변에 자, 제조부 관련된 세금가 공가 500번대 세금가 공가가 되겠죠. 얘는 120만 원이 되는 거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되겠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볼게요. (7월 26일) 당사는 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회사인 주 우리광고의 신제품에 대한 광고비 공급가액 50만 원, 세액 5만 원 현금 지급하고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 수취하였다. 매입이고 현금 영수증 과세 61번 현과가 되겠죠.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이 되겠죠. 자, 바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7월 26일 61번 현가 품목은 광고가 되겠네요. 공급가액은 50만 원. 아, 여기는 이렇게 현금 영수증에 55만 원 입력해야 50만 원과 5만 원 나눠지는데 잘못됐으면 다시 50만 원, 5만 원만 나오게 하면 돼요. 입력해서. 자, 거래처는 이제 우리광고가 되겠죠. 분계는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800번대 광고 선전비. 정리하면 자, 얘는 1번은 61번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공급가액 50만 원, 부가세 5만 원. 거래처 우리광고 전자세금 계산선 상관없고. 자, 그다음에 차변에 광고 선전비 50만 원, 부가세 대금 5만 원, 대변 현금 55만 원이 되겠네요. 예.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월 28일 당사가 주 나라물산의 원재료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자, 얘는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네요. 바로 입력해 볼게요. 자, 입력하면 7월 28일 51번 과세 매입 품목은 뭐 원재료 하면 되겠고요. 수량 단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공급가액만 맞으면 돼요. 쓸까요? 10,000개 단가는 만원 뭐 있으니까. 공급가액 1억 부가세 1,000만 원. 거래처는 이제 나라물산이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1번 분계는 혼합이네요. 차변에 원재료가 맞고요. 대변에 여기 수표를 발행하였다. 얘는 당자 예금이 되겠죠. 3,300만 원. 외상 미수금 여기서는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51번 과세 매입 공급가액은 1억 부가세 1,000만 원. 거래처는 나라물산 전자여 분계 차변에 원재료 1억 부가세 대금 1,000만 원. 대변 당자예금 3,300만 원. 외상 매입금 7,700만 원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8월 2일 당사의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운반하고 있는 지게차에 연료가 부족하여 부어 주유소에서 경유 공급가액 15만 원, 세액 15,000원을 넣고 법인 명의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운반용 지게차니까 이건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카드 과세 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네요. 자, 입력해 볼게요. 8월 2일 57번 카가 품목은 경유라고 하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15만 원, 세액은 15,000원. 아, 잠깐만. 여기도 카드니까 정확히 하면 16만 5천 원 입력해야
15만 원과 15,000원 나눠질 거고요. 거래처는 부어 주유소. 자,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 분명 카드로 걸어 놓죠.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여기는 차량 유지비가 되겠네요. 제조 공장이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정리하면 57번 카드과세 매입, 공급가액 15만원, 부가세 15,000원, 거래처는 부어 주유소. 자, 분계 차변의 차량 유지비, 제조 원가 15만원, 부가세 대금 15,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16만 5천원, 국민카드로 걸어주면 돼요. 8월 28일 영업부 특정 매출 거래처의 체육대회 후원할 목적으로 수건 200장, 한 장당 1,000원을 월화타월에서 구입하고 대금 22만원 전액 보통예금을 지급하고 종이 세금기한 수치. 특정 거래처에 후원할 목적? 접대비네요. 그러므로 얘는 매입하고 세금기한서를 받았지만 공제받지 못해요. 그래서 54번 불공제가 되는 거죠. 불공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사유가 불공제 사유인 경우가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품목은 뭐 수건이라면 되겠죠. 뭐 수량 단가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고. 어쨌든 공급가액은 20만 원, 세액이 2만 원 나오면 돼요. 거래처는 월화 타월. 전자 아니네요. 종이니까 부로 체크하고요.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분계 혼합, 차변의 접대비가 되겠죠. 영업부니까 800번대 접대비,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54번 불공제, 불공, 공급가액 20만원, 부가세 2만원, 거래처는 월화타월, 전자 부가 또 여기 틀리면 안 되겠죠. 불공제 사유는 4번 접대비, 그다음 차변의 접대비, 판관비로 22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22만원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이게 4번이군요. 3번. 이게 4번이네요. 4번 제가 이걸 체크 안 했네. 4번 문제는 54번 불공제가 됐던 예제죠. 5번 문제 볼게요. 자, 9월 2일 주 다낭의 제품을 710만원 부가세 별도 판매 세금에 발급하였다. 이건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죠. 자, 입력해 볼게요. 9월 2일 11번 과세 매출. 자, 제품이 되고 공급가액은 710만원이 되겠죠. 부가세 71만원, 거래처는 다낭. 아이고, 잘못했다. 전자세금 계란서, 이게 혼합. 제품 매출이 맞고 차변에 중동이 발행한 약수금을 수령하였다. 받으러 오면 맞아요, 차변에. 그런데 거래처 수정이 일어나야 되겠네요. 배서 받은 걸 말하는 거죠. 다낭이 아니라 이는 중동에 대한 어음이니까 중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요 안 바뀌면 이건 뭐 감점 없어요. 틀린 거예요. 전산세무이급은. 자, 그러면 정리하면 11번 과세 매출, 공급가액 710만원, 부가세 71만원. 자, 거래처는 다낭이 되겠죠. 전자여, 그 다음에 차변의 받으럼 중동으로 바뀌어야죠. 781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710만원, 부가세 수금 71만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메인 매출 연표 입력이었죠. 자, 이제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네요. 자, 보니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가세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를 작성하시오. 아래 거래의 내용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가가치 들어간 다음에 자, 신용카드 매출전 발행직계표, 수령 명세서 아니에요. 발행직계표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검색하면 되겠죠. 자, 4월 7일 프레디는 제품 660만원 공급하고 부가세 포함이네요. 전자세형에서 발급하였다. 대금은 자금 사정에 의해 11회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일단 이분 세금계란서와 신용카드가 중복됐는데 어쨌든 신용카드 쪽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과세 매출분에. 그리고 공급가액 입력하는 거죠. 660만원. 660만원 입력하시고요.
밑에 세은계산서도 발급했으니까 66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자 5월 13일 거래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절반은 신용카드 나머지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 영수증에 88만 원의 절반 44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야. 현금 영수증 여기 과세 부분에요. 44만 원. 나머지 44만 원 여기에 가산돼요. 44만 원 더하면 704만 원 나오네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입력한 거 볼게요. 과세의 신용카드에 704만 원, 현금 영수증 44만 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66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3점이 득점이 된다는 얘기죠. 자, 3점 배점이었고요. 얘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이 크죠? 예, 부분 점수 있는 문제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 배점이 무려 7점이나 되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다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 가산세도 입력한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볼게요. 2기 확정이네요.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매출 관련 자료가 있네요. 전자세금계산 발급 과세 매출 10월부터 12월 1억 5천 부가세 별도. 여기 1번 자리에 1억 5천이 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종이세금서 발급분 과세 매출 1,000만 원. 얘도 과세 세금계산서니까 여기에 플러스겠죠. 1,000만 원이 1억 6천 수정 1,600. 다만 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문제가 있어요. 밑에 가산세의 부분을 좀 정리하면 자, 가산세 자, 미발급 가산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금액 1,000만 원이죠. 근데 여기 미발급 가산세에 대해서는 1%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 10만 원의 가산세가 적용돼요.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지연 발급 쪽으로 해서 입력을 해도 득점이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돼요. 해설은 이제 미발급 쪽에 입력하고 1%래라. 미발급 원래 2%잖아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를 발행하면 1%니까 여기서 미발급에 1,000만 원, 거기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에 1% 아니면 지연 발급 쪽으로 입력해도 득점은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있네요. 그러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자리에 입력하면 되겠죠. 자, 금액은 682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누기 1.1 해야 되겠죠. 62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겠네요. 부가세가 62만 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의 파산의 사유로 확정된 대손금액 440만 원. 단동 금액은 2019년 2기 확정신고 적법하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네 110분의 10으로 적용되죠. 그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건 매출세액 차감하니까 마이너스를 붙는다는 거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40만 원. 40만 원은 44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매입자를 볼게요. 전자세금계산 수취분, 과세 매입에 공급가액 1억, 부가세 1,000만 원. 그럼 여기 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이 되는 건데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 혹은 불공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확인해 볼게요. 제조 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 화물 트럭 2,000만 원, 200만 원 포함된 가액. 자, 중고 화물 트럭 얘는 트럭이니까 불공제 사유는 아닌데요. 고정자산 매입이죠. 예, 2,0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가 1억이니까 일반 매입은 2,000만 원을 차감한 8,000만 원만 입력을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는 800만 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제2예정신고의 매입세 공제 가능한 종이세의 수취분, 공급가액 450만 원, 부가세 45만 원 누락하여 확정신고에 반영한다. 예정신고 누락분에 입력하면 돼요. 세금계산서 쪽이니까 세금계산서에 입력하면 되겠죠. 금액은 450만 원, 4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어요.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없냐?
자, 그래서 일단은 가산세 탭을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미발급해도 되고요. 지연 발급에 입력해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우리 교재는 지연 발급 쪽으로 이 부분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신고불이나 납부불 가산세가 없냐. 자, 보시면은 얘는 우리가 이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빼요. 그래서 여기 뺀 게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게 없잖아요. 매입에 대한 것만 누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고불성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다는 것. 즉 납부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납부세액이 존재해야지만 신고불과 납부불이 존재한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입력하면 득점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 결산자료 입력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화재 보험료에 대한 얘기니까 성급비용 얘기죠. 수동분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보니까 8월 1일 제조공정 화재보험료 1년분이네요.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 120만 현금 납부 모두 자산 처리했다. 자산 처리하면 결산에서는 차변의 비용, 보험료 처리하겠죠. 제조공정이니까 제조원가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비용이 되는 건 단기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만 원 1년분 중에 단기 해석하는 거 8, 9, 10, 11, 12, 5개월이네요. 19년도가. 50만 원 되겠죠. 대변에 원래 있었던 성급 비용을 취소하면 되죠. 이 분계를 입력하면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수동 분계 입력해 볼게요. 12월 31일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 보험료 50만 원, 대변에 성급 비용 50만 원. 차변에 보험료 제조원가 50만 원, 대변에 성급 비용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는 현금과 부족 문제네요. 마찬가지로 수동 분계가 되겠네요.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 과다하여 현금과 부족 처리했던 금액이 결산일까지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는 현금이 더 많은 거예요. 실제 현금이. 그러면 현금이 과다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현금을 기준분계에서 현금을 증가시키며 대변에 현금과 부족을 처리했을 거예요. 자, 한번 합계잔액 시산표 이게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합계잔액 시산표 회계관리 쪽에 들어가서 12월 31일 가보죠. 현금과 부족. 그러네. 나와 있네요. 제가 잘못 봤나? 잠깐만요.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 과다. 현금이 10만 원 부족했던 거네요. 죄송해요. 현금이 부족한 거니까 우리가 기준분계에선 차변의 현금과 부족, 대변에 현금 처리했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과 부족이 남아있고 얘는 검색해보면 현금과 부족 잔액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10만 원이 차변에 있어. 이런 미결산 항목은 우리 재무제표에 존재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죠. 대변으로 현금과 부족을 먼저 없애겠죠. 금액은 10만 원. 원인을 몰라? 그건 차변에 잡손실로 처리하죠. 정리하면 차변에 잡손실 10만 원, 대변에 현금과 부족 10만 원이 되겠어요. 이런 건 순간적으로 잘못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면서 전산세무 2급에서는 잔액을 확인하는 게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3번은 부가가치세 정산과 관련된 거네요. 얘도 수동분계에 해당이 되겠네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 예수금과 부가가치 대급금의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환급세액의 경우 미수금, 납부세액의 경우 미지급세금,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 처리할 것. 자,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뭐죠? 없을까요? 차변으로 없애죠? 부채니까 반대 자리 차변에 없애죠. 부가세 예수금 얼마예요? 2,500만 원.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 없앨게요. 얼마예요? 금액은 3,500만 원.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대변에 자비익 만원. 자, 그럼 이때 차변입이네요. 이는 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환급세액이 존재하는 거죠. 왜냐면
매입세액이 더 크니까 대급금이 예수금보다 더 크니까 그 차변에 얘를 미수금 계정 쓰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어요. 정리하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500만 원, 미수금 1,001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500만 원, 자비익 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득점이 되겠어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영업권에 대한 문제. 영업권, 그러니까 무형자산, 영업권 상각비, 그러니까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한 문제. 얘는 자동 수동 다 되죠. 자동으로 입력할게요. 네, 이 문제는 약간의 계산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2019년 1월 1일 영업권 상각 후 잔액이 400만 원이었으면 이 영업권은 2017년 1월 초에 취득하였다. 단기가 19년이죠. 회사는 당해년도 영업권의 내용 지수 기존 10년에서 6년 변경하였다. 자, 회계 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이 변경된 연도를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전체는 10년이 아니라 6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체가 6년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2년이 경과됐죠. 17, 18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잔여 내용 연수를 찾고 싶어요. 이게 4년 남았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10년 아니야. 바뀌었으니 6년이야. 6년. 6년인데 전체가 17년도부터 6년이야. 그런데 지금 19년도란 말이에요. 17, 18 지났잖아요. 4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계산해요. 400만 원. 뭐 잔존가치 없으니까 나누기 4년 이렇게 해요. 정해법이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의 상각비가 나와요. 약간 요 계산이 이 문제의 팁이다. 자, 입력.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판관비에 무형자산 상각 영업권 여기다가 1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죠. 이러면 득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이제 대손 설정이네요.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 대손 추정률과 단기대여금 특이하네. 단기대여금에 대해 2%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자, 먼저 외상매출금 먼저 해볼게요. 자, 외상매출 설정 전 대손 충당금을 찾아야 되겠죠. 얘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이용해요. 자, 우리 메인 화면에서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말로 보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0만 원이 설정 전 금액이었네요. 100만 원. 설정 후 대손 충당금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3억 5,176만 원을 찾았어요. 3억 5,176만 원이 됐죠. 얘의 몇 프로? 1%가 된대요. 얼마? 351만 7,600원이 되겠네요. 이 차이를 입력하잖아요. 설정에 얘와 얘의 차이 351만 7,600원과 100만 원 차이 그러니까 251만 7,600원을 입력하면 되겠죠. 요 금액이 입력될 금액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단기 대여금 찾아볼게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찾아보도록 하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 전 금액이 존재하지 않네요. 이 문제는 뭐 받으러 오면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0 없으니까 설정 후 대손 충당금만 찾으면 되겠죠. 단기 대여금의 2% 설정해 달라 그랬어요. 단기 대여금 잔액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의 2% 얼마죠? 100만 원이 되겠네. 그럼 입력할 금액 잠깐 내릴게요. 입력할 금액은 둘의 차이 100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죠. 0과 100만 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입력해 보도록 하죠. 예. 결산자료 입력. 자, 대손상각 일단 외상매출금이 아까 얼마였죠? 251만 7,600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받으러 오면 입력하는 게 아니고 제시를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상각비 우리 기타의 대손상각비라 해서 판관비가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쪽에 기타의 대손상각 단기 대여금 자리에 아까 1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우리는 4번과 5번 두 문제 모두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안 해도 되죠. 채점의 기준이 아니니까요. 자, 이제 문제 5번 보도록 하죠.
원천 징수 및 문제 5번. 급여 자료 입력. 1번 문제. 급여 자료 입력의 문제죠. 급여 자료 입력. 배점은 5점으로 배점됐어요. 자,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한다. 오나라 4번 200번 아래 7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 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공지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당 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 최근에 다 부로 체크하라 하네요. 월정액 여부 무시. 자, 그 다음에 또한 식사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 충족, 전월 2월 된 미환급세 2만원 가정. 자, 입력해 볼게요. 메인 화면에서 이제 원천징수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7월 달이죠.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자, 지급일은 7월 말일이었나요? 7월 31일. 자, 오나라에 대해 입력하는데 일단 수당 공제 등록부터 할게요. 수당 공제. F4에 해당된 수당 공제 누르시고 자, 기본급은 있고 상여 있죠? 상여 있었죠? 예. 직책수당 있었네요. 월차 수당은 없네요. 부 없으면 식대 비과세라 그랬죠. 여. 자가운전 보조금 있었죠. 여. 야간 수당은 없죠. 부. 자, 여기까지가 체크사항 확인. 자, 오나라 입력해보죠. 기본급이 얼마였죠? 오나라가 250만원. 상여가 얼마죠? 50만원. 직책수당이 20만원. 식대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원. 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72,500원. 건강보험, 건보 87,750원. 장기요양성보험 자동산출 6,870원. 고용보험 28,000원 맞고 소득세 21,960. 지방소득세 2,190 맞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차감지급액이 3,254,930원. 예. 공제가 245,070원. 예, 맞네요. 이렇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바로 밑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 7월 달이니까 7월부터 7월로 열어주시면 되겠죠. 엔터 치면 나오겠네요. 자, 다 입력한 다음에 전월 미환급세액 12번 자리에 입력하죠. 2만원이 미환급세액이 있다. 좀 더 많아지겠네요. 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모두 득점이 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전산 세무 2급의 하이라이트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연말정산. 10점짜리 부분 점수가 있죠. 예. 자, 아래는 최민호 4번 201번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함.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메뉴 입력해서 부양가족 탭에 수정하여 완성하고 부양가족도 하네요.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으며 최민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최민호가 받기로 한다. 자, 마지막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 볼게요. 부양가족에 대해서 여기서 부양가족을 입력해도 되고 앞에서 해도 상관없고요. 앞에서 더 많이 보여주시니까 여기서 하고 넘어갈게요. 사원등록에서 최민호 부양가족 명세 입력이 좀 돼 있네요. 자, 최민호 본인이네요. 예, 넘어가고 최종원 부친 연령 요건은 충족이 되시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공제 대상이 되고요. 경로우대죠. 70세 이상이니까 경로우대 예스를 체크하면 되겠죠. 예. 잠깐만요. 가족관계 여기를 가족관계를 체크하면 되겠죠. 예. 아이고 여기서 60세 이상으로 체크해 주시고 경로우대를 체크하시면 되죠. 1번 이렇게요. 예, 장애인은 아니었고요. 어머니는 상가 임대소득이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이죠. 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니까 연령 요건이 충족 안 돼요. 그래서 부로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배우자 총급의 1,700만 원인데 자, 이 가로가 중요하네. 이 중 일용 근로로 받은 게 1,200만 원. 그렇다면 일용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니까 분리과세니까 얘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연간 총급에는 500만 원이란 거지. 500만 원까지 총급의 500만 원까지는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네요. 그래서 배우자 관계로 만들어요. 추가적인 공제는 없네요. 자녀 17세는 연령 요건 충족. 소득 요건도 충족되네요. 외국에 있지만은 그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는 항상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떨어졌어도. 자, 그래서 얘는 20세 이하 3번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녀 공제가 적용이 하나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연말정산 입력해 볼게요. 자, 나가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 보죠. F2 눌러서 검색을 통해 최민우를 찾고 엔터. 안 나오냐? 나왔네요. 자, 이제 보죠. 본인 이렇게 나오면 좀 보기가 안 좋은데 가정명으로 나오면 자, 보험료부터 볼게요. 자, 본인의 자동차 손해보험료가 있네요. 자,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 아니면은 보험료 공제 가능하죠. 뭐 본인은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더 이상 보험료는 없네요. 보험료 공제 입력해 볼게요. 우측에 있죠. 저기 보면 보장성 보험 일반이죠. 일반 보험료에 40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40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갈까요? 의료비 보죠. 의료비. 자, 본인의 의료비가 뭐 있어요? 자, 본인의 의료비는 없네요. 아버지의 의료비가 있네요. 자, 의료비 공제는 뭐 소득 연령 필요 없으니까 부양가족 다 되는 거죠. 일단은 65세 이상에 해당되네요. 1,2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어머니가 의료비 있나요? 없네요. 어머니도 보험료가 있었네요. 상가임대 화재보험료. 근데 이거는 안 되죠. 왜냐면 보험료 공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령요건, 소득요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연령요건 충족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화재보험료 공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입력했던 이 보험료 공제에 들어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거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우자 쪽에 질병치료비 있네요. 그 밖에 공제 대상자인데 안경도 있죠. 시력보정료 안경 구입비. 안경이나 교복 같은 경우는 연간 50만 원 한도죠. 한 명당. 그래서 여기는 50만 원. 그래서 350만 원이 입력되겠네요. 그래서 의료비 공제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65세 이상 1,200만 원. 그 밖에 공제 대상자 350만 원. 조심할 건 배우자 안경은 50만 원 한도라 90만 원 아니라 50만 원을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교육비 공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인의 야간 대학원 학비. 자, 대학원이 되는 사람 본인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 전에 5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없고요. 어머니 노인대학 학비. 노인대학은 자체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교육비 공제는 직계 존속은 안 되죠.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거고 배우자가 교육비가 있네요. 없고 자녀 교육비 공제가 있네요. 학업상의 이유로 외국에 생활해도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초중고에 600만 원. 본인의 500만 원, 초중고에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신용카드 공제만 남아있네요.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 여기 보죠. 까다로워 보이는데 본인의 신용카드부터 정리할게요. 2,100만 원. 대중교통은 따로 해야지. 대중교통 유리 틀리니까 300만 원. 본인 다 되는 거니까 전통시장 700만 원. 도서공연 따로 있죠. 예. 100만 원.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죠. 도서공연. 도서공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자, 나머지 게 이제 신용카드 가에 들어갈 금액이죠.
그럼 이렇게 된 거네. 2,100에서 300, 700, 100만 원 뺀 거 1,000만 원이 여기 들어가겠죠. 자, 일단 본인은 입력했고요.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신용카드. 배우자의 신용카드가 있죠. 배우자 여기 신용카드 공제 요건 충족이 되잖아요. 예. 소득금의 요건만 확인하면 되니까. 배우자만 하면 되겠네. 나머지는 없네요. 신용카 500만 원 중에 대중교통 2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이 여기 또 올라가네.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바뀌고 전통시장 100만 원. 100만 원 올라가서 이게 800만 원. 그러면은 나머지가 이제 가신용카드인데 얼마예요? 500에서 300만 원이 빠진 거니 200만 원 더 올라가 1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의 신용카드가 1200만 원, 라의 도서 공연이 100만 원, 마의 전통시장이 800만 원, 대중교통이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산세무이급에 대한 문제였어요. 뭐 평이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뭐 충분히 우리가 대비한 모든 고대 나왔기 때문에 전산세무이급을 탄탄히 우리 에듀윌을 통해서 대비한 수험생들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고 합격했을 거라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85회 전산세무이급 실무 해설 강의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